안녕하세요. 메속스 코리아의 김종원 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율주행과 모바일 로봇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센서 퓨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매트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서 퓨전이란 무엇일까요? 센서 퓨전은 전체 시스템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내부, 외부의 상황을 더 잘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통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센서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 바이어스를 실제 신호와 좀 더 잘 분리를 해낼 수 있고요. 이종 센서를 같이 배치해서 한 종류의 데이터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센서가 측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상태를 다수의 센서와 시스템 모델을 이용해서 관측기를 만들어서 추정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옆에 보는 그림과 같이 시스템의 전후, 좌우 모든 영역에 대한 탐지가 필요로 할 때 센서를 추가로 설치해서 센서가 담당하는 커버리지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센서 퓨전 알고리즘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이론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당한 컴퓨팅 파워를 요하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매스웍스에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센서 퓨전 알고리즘 개발을 돕기 위해 2018B 버전에서부터 센서 퓨전 앤 트래킹 툴박스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 걸쳐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것을 센서 퓨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센서 퓨전의 영역이 넓겠죠. 센서 퓨전 앤 트래킹 툴박스는 이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들을 통합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셀프 어웨어니스와 외부를 바라보는 센서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외부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있습니다. 셀프 어웨어니스를 위한 센서로는 가속도계, 지자기 센서, 자이로, GPS, 고도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인식,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를 위해서는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센서 퓨전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센서 퓨전 앤 트래킹 툴박스는 앞서 언급한 셀프 어웨어니스와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크게 알고리즘, 테스트베드, 분석 툴 세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트래커와 관성화법 필터, 관성화법 즉 INS 필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여러분이 각 알고리즘에 대한 벤치마킹 혹은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코드 생성을 통해서 오토노머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는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 퓨전 소프트웨어가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도구와 실제와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이즈나 기타 센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센서 모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석 툴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한 결과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기능과 결과의 정확도를 분석하는 기준이 되는 매트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이 시간의 아젠다입니다. 이미 센서 퓨전에 대한 개념과 센서 퓨전의 트래킹 툴박스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너셜 센서 퓨전과 멀티 오브젝트 트래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센서 퓨전 앤 트래킹 툴박스는 항공이나 우주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제목에 따라서 자율주행 예제를 들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상태의 인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센서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퓨전 앤 트래킹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센서 모델은 고도계와 GPS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들, 가속도계, 자이로, 지자기 센서 등을 통합한 IMU 등이 있습니다. 이 센서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센서의 사양서에 명시된 분해능, 오차율, 오차 범위, 바이어스와 같은 값들을 입력받아서 각 그 파라미터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들을 포함해서 센서 신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좌표 변환이죠.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좌표계와 센서 좌표계 사이의 변환 같은 것들도 제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손쉽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센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오리엔테이션을 추정을 해보려면 각 센서 가속도 3자유도, 자유도 3자유도, 지자기 센서 3자유도, 고도계 1자유도의 조합에 따라서 6자유도, 9자유도, 10자유도의 퓨전을 할 수 있는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필터 함수의 출력은
쿼터니언이나 로테이션 매트릭스 형태로 출력이 되고 오리엔테이션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센서 바이어스, 마그네틱 제밍, 리니어 액셀러레이션 같은 것들을 제거하거나 보정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비디오 클립과 같이 그 결과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시각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시뮬링크 블럭으로도 제공되어 매트랩 시뮬링크 상관없이 구현하실 수 있고요. 코드 생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MU GPS 퓨전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우선 IMU GPS 퓨전의 알고리즘을 검증할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웨이포인트 트래젝토리 함수는 지정된 웨이포인트들을 순서대로 통과하는 궤적을 만들고요. 두 번째 박스에서는 이 오브젝트가 한 번씩 실행될 때마다 주어진 샘플 타임에 맞춰서 지금 그 시점에서의 위치, 방위, 속도 정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물체의 움직임을 정의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GPS 센서와 IMU 센서 오브젝트를 정의를 해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박스 안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상태, 방금 웨이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받은 그라운드 트루스 상태를 입력받아서 여기에 센서 노이즈를 입혀서 센서 출력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럼 이 센서 신호를 이용해서 원하는 상태값을 얻어보죠. 자, 여기서는 Non-Holonomic Constraint를 가지는 시스템을 위한 INS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중첩된 포문을 이용해서 각기 서로 다른 샘플 타임, IMU는 100Hz, GPS는 10Hz를 가진 센서를 표현하기 위한 루프를 만들어서 자, 바로 위에서 만들어진 IMU 데이터를 필터에 입력을 하고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10Hz 루프에서는 GPS 센서 값을 입력을 해서 필터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정된 트래젝토리를 따르는 센서의 오리엔테이션, 포지션, 벨로시티를 필터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의 붉은색은 그라운드 트루스, 파란색은 에스티메이션 값인데 초기치에 의해서 처음에는 오차가 있었던 것들이 필터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점점 수렴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필터 이외에도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비주얼 오도메트리 정보가 있다면 fuse MBO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IMU 정보와 손쉽게 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보통 단한 카메라를 이용한 비주얼 오도메트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스케일 팩터 에러가 있는 비주얼 오도메트리와 데드 레커닝에 의해서 스무드한 드리프트가 존재하는 IMU 센서 신호를 이용해서 센서 퓨전을 했을 때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센서 퓨전 결과를 갖다가 알아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입력 모두 상당한 에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투명하게 나타나는 추정치가 꽤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상태 인식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상황 인식, 그 중에서도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벽한 자율성을, 완전 자율성을 시스템에게 부여를 하려면 시스템이 원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온건하고도 정확한 추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물체가 돌아다닌가, 그것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들의 크기와 형상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의 데이터를 퓨전하고 위치와 속도, 크기 정보를 가진 트랙을 만들어서 안정되게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만 필터 기반 방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해당되는 물체에 대해서 추적한 이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T-2시간과 T-1시간에서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 시간인 T에서의 위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측값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모델은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팅 수준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Constant Velocity, Constant Acceleration, Constant Turn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T에서 획득한 측정값을 통해서 시간 t를 대표하는 물체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측값이 더 믿음직한가요? 아니면 측정값이 더 믿음직한가요? 예측값은 드리프트 에러를 가질 수 있고요. 중간에 물체가 방향을 틀어버린다든가 하는 매뉴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측치를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또 그에 반해서 측정치 같은 경우에는 측정 노이즈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측정치와 예측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가중평균으로 시간 t에 대한 상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측정 혹은 예측 모델의 오차를 고려한 트래킹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예측을 위한 모션 모델의 선형성에 따라서 리니어 칼만 필터를 사용할 것인지 비선형성이 강한 시스템이어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라든지 언슨트 칼만 필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일 물체를 트래킹할 때와는 달리 자율 시스템이 동작하는 환경은 다수의 물체가 움직이는 환경이니까요.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칼만 필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게 되죠. 다수의 물체가 움직이므로 트랙들의 정보를 갖다가 저장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이전 과정의 결과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각 트랙들의 다음 상태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측정값이 입력이 되게 되면 측정값들과 기존의 트랙을 매칭을 해서 어떤 측정값을 가지고 기존의 트랙을 갱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바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어소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칼만 필터의 정보를 이용해서 트랙과 측정값 간의 거리를 구하여서 가장 가까운 것들끼리 매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거리는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거리가 아니라 트랙의 정확도를 표현하는 분산값을 기준으로 정규화된 마할라노비스 거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끼리 매칭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트랙에 매칭되는 새로운 측정값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사인드 메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측정값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매칭할 만한 기존의 트랙 값이 없을 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unassigned measur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은 트랙은 존재를 하는데 이 트랙에 매칭할 만한 측정치가 없을 때가 있죠. 이런 거를 unassigned tr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내부에서 각각 다르게 다루어져서 우선 assigned measurement 경우에는 매칭된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 그냥 필터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unassigned measurement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 unassigned measurement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측정값이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트랙의 후보로 일단 만들어 놓고서 다음에 새로운 측정값이 몇 번 더 매칭이 되게 되면은 실제 트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측정값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노이즈로 판단해서 무시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unassigned 트랙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다른 물체에 의해서 막혀서 혹은 물체가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탐지가 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트랙은 존재하는데 매칭되는 메저먼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코스팅이라고 해서 몇 번 정도 더 트랙을 지켜보다가 계속돼서 측정치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트랙을 갖다가 삭제를 하게 됩니다. 센서 퓨전 앤 트래킹 툴박스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멀티 오브젝트 트래커라는 하나의 함수에 담아서 컨스턴트 벨로시티, 컨스턴트 액셀러레이션, 컨스턴트 턴 등 원하는 예측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요. 미니어, 익스텐디드, 언스트, 칼만 필터 등과 같이 그 상황에 맞는, 필요에 맞는 칼만 필터를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코스팅을 몇 번을 허용을 할 건지, 노이즈를 구별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지켜보고 새로운 트랙을 만들 것인지, 이런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방법은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어사인을 하는 글로벌 니얼리스트 네이버라는 GNN 방식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실제 문제를 하나 만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전후 좌우 4개의 레이더를 가지고서 360도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또 360도 커버리지를 갖는 라이다도 한 대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전방에 두 대의 차량, 후방에 2대의 차량이 있어서 얘네들도 내 차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변 상황을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센서 데이터를 한 군데로 끌고 와서 중앙에서 한 번에 트래킹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센서별로 따로 트래킹을 하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 각 센서들에서 도출된 트랙을 코베리언스 정보만을 이용을 해서 통합하는 트랙 레벨 퓨전을 할 예정입니다. 자, 센서별로 각 센서에 대한 이 방식이 로우 레벨 퓨전보다 좋은 이유는 센서와 퓨전 유닛 간의 주고받은 데이터량이 훨씬 적어서 통신 지연이라든가 통신 밴드위스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있고요. 또 센서별로 각 센서에 적합한 트래킹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 센서별로 적합한 트래킹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컴퓨팅을 통해서 중앙 컴퓨터의 프로세싱 로드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정확성이나 노이즈 등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어떤 게 좋은 방식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 예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이 차에 설치된 1개의 라이다와 4개의 레이다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나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클러스터링입니다. 라이다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 물체에서 하나의 측정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측정이 이루어지니까요. 같은 물체에서 발생되는 측정들을 한데 묶어야 컴퓨팅 양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 물체에서 발생되는 메저먼트들을 묶는 클러스터링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죠. 여기에 제가 좀 전에 소개드렸던 방법은 포인트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방식인데, 이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트래킹 이후에 궤적을 생성을 할 때 물체가 포인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충돌을 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들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고 이 클러스터의 형상도 같이 트래킹을 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뭉쳐져 있지 않은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로 판단해서 트래킹을 갖다가 좀 더 강건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잘하면 그 물체의 형상 또는 방향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물체의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갖다가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해결책은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어소시에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과 메저먼트를 매칭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오류가 있으면 현재 주변 물체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만 부정확해지는 게 아니라 이로부터 트랙의 움직임에 예측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오류를 가져와서 내 로봇 혹은 내 차가 거시적인 거동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로직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MHT라고 부르는 멀티 하이퍼시스 트래킹이라든지 아니면 JPDA라고 부르는 조인트 프로버빌리스틱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JPDA, 조인트 프로버빌리스틱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방식은 아까 보셨던 GNN 방식이 가장 선호되는 측정 메저먼트와 예측 값을 갖다가 매칭하는 데 반해서 이 방법은 딱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트랙이 모든 메저먼트에 대해서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가져서 매칭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저먼트들 들이던 간에 해당 트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량은 많아질 수 있지만 복잡한 환경에서 어소시에이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문제는 모션을 예측하는 모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 그림과 같이 이동하는 물체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황별로 이 물체의 거동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는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라 그러면 이 역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상태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은 인터랙팅 멀티플 모델, 즉 IM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로를 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속주행, 그 다음에는 턴을 하고, 그 다음에 턴을 완료를 하고 나면 가속을 하면서 빠져나간다라고 한번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보죠. 각 상황에 따라서 각 예측 모델들의 예측 정확성 프로바빌리티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자, IMM은 몇 가지 예측 모델을 동시에 사용해서 각 모델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블렌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그림과 같이 왼쪽에서부터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과 컨스턴트 턴레이트 모델을 각각 0.9 대 0.1, 0.5 대 0.5, 0.1 대 0.9로 가중치를 줘서 이렇게 상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면 중간에 파란색 상태가 합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합성되어 있는 상태가 그 가중치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라이클리후드를 가중치로 해서 블렌딩을 하게 되면 단일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훨씬 정확하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션을 추종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때그때 가중치가 달라지고 그 가중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모델이 더 이제 많이 블렌딩이 돼서 사용이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솔루션을 가지고서 실제 프로세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해보면, 라이다 센서는 너무 데이터가 풍부해서 탈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다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 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원 데이터로부터 ROI를 설정해서 그 ROI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버리고, 또 그 나머지 데이터에서
물체들을 거리를 기준으로 분리를 해서 트래킹을 하려고 그러면, 자, 모든 물체는 바닥이 땅에 닿아 있어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라운드를 세그먼테이션을 해서 잘라내고 나면은 오브젝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라운드 세그먼테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땅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점들끼리 세그먼테이션 라이다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측정값이 정확해야 당연히 트랙이 가진 상태도 정확할 테니까 트랙이 가지는 길이, 높이, 너비, 그리고 방향을 정확하게 얻어내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형태의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야 되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싶어서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들을 감싸는 가장 작은 박스를 찾는 민 에러 렉탱글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체의 방향뿐만 아니라 길이, 너비에서 큰 오차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툴박스에서는 PC핏 큐보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센서에 의해 드러나는 물체의 면, 보통 이거를 갖다가 L-쉐이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L-쉐이프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을 피팅을 해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클러스터의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는 바운딩 박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클러스터링을 완료를 했으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트래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트래킹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JPDA 어소시에이션과 IMM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코드에서 보게 되면은, 자, 트래커 JPDA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내부에서 사용하는 필터로서 익스텐디드 카마 필터와 IMM 모델을 사용을 하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풍부한 라이다 정보를 이용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형상과 방향 등을 지정을 하고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상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저기에 L4라는 박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차하고 붙어버리게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리 클러스터링의 오류를 줄이고 싶더라도 두 물체에 대한 라이다의 포인트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클러스터링을 갖다가 잘못하게 되고요. 이 클러스터링에 의해서 이런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입니다. 레이더의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에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GMPHD 필터입니다. 라이다에 비해서 데이터량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 그림과 같이 측정값에 파티션을 만들어서 가능한 모든 파티션 조합을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트랙과 어소시에이션에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측정값과 트랙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트래킹한다는 측면에서는 MHT와 유사하나 클러스터링을 할 때 클러스터링의 조합에 관련돼서도 경우의 수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리를 근거로 너무 멀리 있는 측정값을 하나의 파티션으로 조합을 한다거나 너무 유사한 점을 갖다가 다른 파티션으로 구분하는 것을 막아서 계산을 효율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물체가 가까이 있더라도 클러스터링에 오류 없이 정확하게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에서 발생됐던 클러스터링 오류에 의한 트래킹 오류가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처럼 센서 퓨전의 트래킹 툴박스에서 지원하는 함수는 GNN 어소시에이션을 기본적으로 칼만 필터 조합 말고도 JPDA, PHD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 그리고 MHT 알고리즘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에서도 IMM 필터뿐만 아니라 또 파티클 필터, 가우시안 섬 필터까지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함수들은 매트랩에서 코드 생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뮬링크 블록으로도 제공하고 있어서 좀 더 원활한 베리피케이션 워크플로우의 지원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센서 레벨에서 트래킹을 완료를 하고 나면 그 결과 트랙의 위치, 속도, 크기, 방향, 코베리언스 등을 입력으로 해서 트랙 투 트랙 퓨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개의 트랙 그룹은 2D 레벨, 3D 레벨, 그리고 레이더를 이용한 속도의 직접 측정, 혹은 트래킹을 이용한 속도의 추정,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되게 상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이한 정보들을 조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센서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트랙 레벨 퓨전도 블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고리즘은 완성되었다고 하고요. 이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센서 퓨전 앤 트래킹 툴박스도 간단한 추적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 좀 더 정확한 시나리오 묘사를 위해서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의 드라이빙 시나리오 디자이너 앱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앱에서 도로를 그리고 각 차들의 움직임을 기술할 웨이포인트와 속도 프로파일을 입력을 하고요. 센서 정보도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매트랩의 함수 형태로 출력을 해서 코딩하실 수도 있고요.
앱에서 시나리오 정보와 센서 모델을 포함한 시뮬링크 모델로 익스포트 하셔서 알고리즘과 통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와 완성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레이더와 라이다의 결과는 이미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요. 두 결과를 이용해서 상위 레벨의 트래킹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라이다를 이용한 정밀한 물체의 크기와 방위, 위치가 나타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물체가 가까울 때 강건하게 트랙을 유지하는 레이더 트래킹의 장점을 동시에 나타내는 게 보입니다. 자, 단순히 눈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매트랙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도, 비교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센서 퓨전의 트래킹 툴박스에서는 GOSPA라는 트래커를 평가하는 매트릭과 시뮬링크 블럭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OSPA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대비해서 각 방법이 위치, 속도, 각도, 각속도, 그리고 크기 측면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에러들을 합산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불필요한 트랙의 스위칭은 존재하지 않는지 뭐 이런 여부들까지도 포함해서 매트릭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값은 낮을수록 정확한 트래킹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도 아까 문제가 되었던 잘못된 클러스터링이 발생한 위치에서 라이다의 정확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하지만 트랙 레벨 퓨전은 그런 문제 없이 전반적으로 개별 센서 트래킹 결과보다 좋은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그리드 기반 퓨전입니다. 그리드 기반 퓨전은 로봇 주변 영역을 그리드로 표현하고 그리드 위에서 각 셀이 물체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퓨전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칼만 필터 기반 퓨전과 다른 점은 기존에는 일단 측정값을 센서로부터 얻어와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트래킹을 하지만 이 방법은 그리드의 셀이 점유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과거의 그리드와 비교를 해서 개별 셀의 움직임을 추적을 합니다. 이때 랜덤 파이나이트 셋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서 개별 셀의 움직임을 추적을 하게 되고요. 움직임이 발생한 셀들을 DB 스캔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물체에 대한 트랙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과 틀린 거는 얘는 먼저 셀의 움직임을 트래킹을 하고 그 트래킹 한 것 중에 움직이는 물체를 따로 물체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트랙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코드를 보게 되면 우선 리지드 RFS 트래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봤을 때 굉장히 틀린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퓨전에 사용할 센서 컨피규레이션을 입력을 합니다. 이 정보는 입력받은 센서 값들이 퓨전을 위한 기준 좌표계로 이 정보는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할 때 각각의 설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입력받은 센서 값들을 퓨전을 위한 기준 좌표계로 옮기고 이 값들을 버드 아이 뷰로 오큐펀시 그리드에 통합을 하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할 그리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드의 크기, 한 셀당의 분해능, 그 다음에 퓨전의 기준 원점이 되는 그리드의 중심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셀의 트래킹을 위한 파티클 필터 정보, 그 다음에 물체 트랙 관리를 위한 파라미터,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위한 파라미터까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수행하는 함수다 보니까 오브젝트를 정의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다가 필요로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외부 데이터를 갖다가 한 번에 pack as sensor data라는 함수를 통해서 패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트랙의 아웃풋으로 다이나믹 오큐펀시 맵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와 같이 센서 퓨전 이후에 이 맵을 갖다가 패스 플래닝의 정보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1 A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도심지에서 모션 플래닝을 하는 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의 업무에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매트랩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 퓨전 알고리즘과 그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 그 다음에 결과 분석까지 할 수 있는 툴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퓨전의 트래킹 툴박스 외에도 자율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여러 툴박스들을 이용해서 매트랩이라는 하나의 환경에서 센서 퓨전 이외에도 알고리즘을 설계, 검증, 배포할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